과학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는 철학에서의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될 때 과학, 철학, 그 다음에 미술, 그러니까 문학, 이런 것도 예술이죠. 예술의 변화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도한 사람들의 그 의식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이러한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가장 이제 심각한 변화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고, 그 과학의 여파가 이제 이 철학에도 나타나는 걸 보겠는데, 물론 철학이 또 과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지. 이미 이전에 철학자들의 견해들이 뭐였냐? 낙관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낙관론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성을 통하여서 무엇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낙관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성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당시 모습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현대 과학에서 보긴 하겠지만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조 물리학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낙관론적인,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매개체가 있다. 이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고조물리학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되어 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은 땅의 것이다라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조물리학이 와서 아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이라 그러지요.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이게 떨어지는, 이게 왜 떨어지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던지니까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떨어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다 이게 위에서 던지면 많이 떨어지지, 아래에서 던지면 아래로 가나? 이게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우주와 상관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한 거야. 그런데 뉴턴이 발견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고. 그 이유가 우주의 중력 때문이다. 중력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와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로 연결된 거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우주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게 고전물리학이지.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냐면, 이제 모든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통을 보면 이제 비기독교 철학자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비기독교 철학자들에 대한 내용들, 이게 제일 재미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실제에 대한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줄 원이 하나 있다. 그죠? 근데 다음 사람이 말하길 아니다 하고서 원에 가위표를 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기에 유일한 원이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은 말하기 아니다 하고 그 원에 가위표를 칠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유일한 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세기를 지난 거야. 이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두가
제일 맛있다.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다. 땅콩이 맛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오늘 나오는 건 뭡니까? 아몬드. 그렇지. 아몬드가 최고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됩니까? 과정이? 앞에 건 사라지고 뒤에 게 남는 거지. 그렇게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되는 거죠. 그 앞에 거 사라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맛있는 건 이게 아니야. 사라졌어.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였단 말이야. 계속해서 없애는 거. 그래서 오면은 그거 아니야. 그 내 의견을 내. 그리고 그 의견이 이제 한 시간을 가져. 그거 아니야. 그 다음이 생각이 와. 그게 철학의 역사였다는 거지. 계속해서.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웠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만 하나 얘기해 본다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할 텐데 그리스 시대는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이었어. 일은 노동은 천한 거야. 노동은 천해.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온 거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일이 천하다는 것이 바뀌게 돼.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지.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는 거야.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노동의 신성함이 나타난 거지.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노동은 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은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이 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할 맛이 날 거 아니야. 한번 호진이 얘기해. 왜 본인이 하는 일이 천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귀하다고 생각해? 저요? 저는 자부심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부심을 느끼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막 불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갖게 됐냐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무슨 말?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겠냐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금 호진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못 가졌다고 지금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뭐로 태어나서? 평민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귀족들이 일합니까? 일 안 해. 왜? 일은 뭐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지금 호진이가 자부심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진이는 로마 사람이요? 아니면 현대 사람이요? 현대 사람이잖아. 그거 생각해. 도대체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봅시다.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조선시대 갑시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일했냐고요. 조선시대 양반이 마당을 쓸었냐고요. 마당 쓸지 않았다고. 요리하지 않았다고.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누구 한 거야, 그거는? 누구 하는 거예요? 어디에 종사하는 거예요? 서민이나 노예, 종이나 하는 거야. 왜? 일은 뭐니까?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딱 앉아서 난치고 시 쓰고 이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걸 깼잖아요. 깨진 건 누구 때문에 깨졌냐? 응? 이게 바로 이런 난치고 수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황, 이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한 거예요. 이황, 이이. 이익이 이런 놈이, 이런 놈이. 이를 얘기하고 길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이와
이런 길을 얘기하면서 고고한 척 했다고. 근데 그 고고한 척 한 사람들이 먹이고 입힌 거 누구야? 평민들이었다고. 들에 나가가지고, 표를 신고, 쌀을 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거야, 역사 속에서. 근데 이 가치 없는 거를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실학자야, 실학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산오보 영화 봤잖아. 자산오보, 그 정약전. 정약전 양반이란 말이야. 근데 양반이 뭐 했어? 물고기 그림 그리고 물고기 연구했다고. 그게 세계관이 바뀐 거야. 역사가 바뀐 거야.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업에 종사하든 뭘 종사하든 우리가 존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지금처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부심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이거는 원래 어디 있었어? 성경에 있었단 말이야. 성경은 처음부터 노동은 자부심이야.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다 막은 거야?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다 왜곡시킨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겠어, 그럼? 기독교 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정약전이 이런 생각 가지게 된 거 어떻게 갖게 된 거야? 양반이 이렇게 뭐더라, 물고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변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양반이 노동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자 봅시다. 각자는 이전의 철학자의 실패했음을 보이고 자신의 대답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뒤따르는 사상가는 다시 이전의 대답이 모든 지식과 모든 답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참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한 거지. 이게 이제 철학의 역사야. 그럼 이 철학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 그게 여러분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한다. 그죠?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이게 데카르트라,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존재의 이유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지만 셰퍼는 그러나 근대 이전의 철학자 같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오직 인간의 사고에 의해 사람들을 권위 위에 서 있는 모든 지식을 의심할 전적 축적성을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확신했다. 두 번째, 그는 수학이 모델로서 모든 탐구에 통일성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학적 분석에서 조심스럽게 연역하면 수학과 수학적 분석이 모든 지식에 통일을 줄 어떤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데카르트가 뭘 중심이요?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성 중심이니까. 이성 중심은 16세기, 17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이야기니까 근대 생각은 아니다. 여전히 데카르트는 근대에 있다. 두 번째는 수학적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근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대 이전의 생각이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이게 깨지잖아. 양자역학은 그걸 깨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지. 한번 나도 읽으면서 배웠던 거야. 이거 하나만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빛은, 이 빛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이에요? 또는? 둘 다. 그 현대 철학자지.
뭐냐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뉴턴은 빛은 입자라 그래서 입자다 다. 그런데 이거를 패러데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이걸 발견한 거야. 근데 문제는 빛이 입자라고 하는 고전 물리학의 파동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바뀔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입자가 어떻게 파동이야?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상대적인 거야.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완전히 바뀌어 세상이. 그럼 고전 물리학의 원인과 결과가 사라지는 거잖아. 입자는 입자야지. 입자가 파동이 되면 안 돼. 이게 근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고전 생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면서 인간이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인간이지? 이거를 자기는 물리학적 관점으로 해결을 했대. 왜냐하면 아니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 상대성 원래 입자면서 파동이 있듯이 하나님이시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이분은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근데 봅시다. 철학적 사유는 하나의 흐름이므로 확실히 데카르트는 다음에 나타날 것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나의 견해는 그 변화는 다음 18세기에 나타나는데 이제 낙관론적 세계관이 사라지고 낙관론이 사라진 겁니다. 변화가 생긴 거지. 낙관론이 사라진 거지. 낙관론이 사라지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낙관론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해도 성공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환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일하겠냐고요. 일 말고 제가 그냥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생각해봐. 그렇지. 아니 맞는 거야.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다 사라졌잖아. 낙관론적일 때는 막 엄청나지만 그게 그래도 뭐랄까 종말론이라는 종말론적 사. 이게 이제 현대 근대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마음을 해소하려면. 희망 없는 상황을 어떻게 살려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려면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토마스 억슬리. 이 억슬리의 아들인가 동생이야? 알도스 억슬리가 크게 주장한 게 뭐냐면 나중에 보이죠. 모든 사람에게 LSD를 먹이게 하자. 근대적 변화야. 극단적 변화 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금방 가지 않지, 그지? 금방 가면 세상 망정됐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거야. 오늘날 우울증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 실패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 우린 뭐가 목적이었어? 아까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무엇을 성공이 우리의 목적,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확실하게 하기까지가 어려워. 그게 도대체 잘 안 다가올 거야. 그거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몫이야. 내가 더 많이 알려주지만
피부로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또 사고 체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그래서 통일이 이제 삶의 통일을 위한 대답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사람 엄청난 루소,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그러면 아까처럼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서 자살, 그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습이 그대로 가면은 참 좋겠지? 마약? 바로 가면은 뭐 역사가 쉽게 끝났겠죠. 그런데 비관론을 가진 사람, 이제 비관적이야. 비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현대야. 현대는 그래서 비관론으로 시작하는 거야. 비관론적. 삶이 비관적이야.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비관론적이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큰 현대 철학자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하나 키에르케고르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잖아. 그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결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칸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결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네 사람들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어. 우리 안에. 다 있어, 이게.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서구 역사, 온 세계 역사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 점령했어.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다 뭐더라, 직장 들어갈 때 뭐 써? 계약서 쓰지. 자기소개 계약서. 왜 계약서를 쓰냐고. 왜 계약서를 쓰냐고. 자, 볼까? 우리가 대통령 선출하지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 권한을 위임하지. 왜?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사회계약론, 루소 같은 사람, 로크 같은 이런 거야. 우리는 나 사회 속에서 계약을 통하여 살아간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지배 속에서 이 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형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오케이. 다음 때 다시 이제 궁극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